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서 웃고 있는 자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서 웃고 있는 자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서 웃고 있는 자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서 웃고 있는 자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권력의 정상에서 웃고 있는 자가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를 지켜볼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흐름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정치의 세계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수많은 전략과 논리, 이념의 다툼 속에서도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고대부터 왕들은 하늘의 뜻을 묻고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관상을 살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전통적 지혜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대 정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통해 현대 한국 정치에 격동하는 무대와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의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인간의 야망과 운명, 그리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인물의 퇴장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 정치인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정치적 이유를 분석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운을 맞이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고 기운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생기를 잃은 죽음의 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그늘이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운으로는 결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설령 임명되었다 한들 그것은 더 큰 망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기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고 다른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라는 인물이 무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빛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고 환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검고 누런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의 혀로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하나의 혀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그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하는 말을 100%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훗날 그가 손을 잡았던 이재명 대표에게도
비수가 되어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깊이 감추고 있는 무서운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험난한 정치판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시절 그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 대표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는 기꺼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목표인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망은 하늘을 찌르지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운으로 볼 때 그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정상에 오른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공천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칼자루를 쥐고 당내에 자신의 사람들을 촘촘히 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자신의 충견들을 배치하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를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고 싶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결코 그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몸을 낮추고 협력하는 척, 오른팔인 척 연기하겠지만 그것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 동작일 뿐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어난 연월일시, 즉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그의 본성과 운명의 지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인 그는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뱀은 12지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천문, 즉 하늘의 이치를 꿰뚫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의 지혜는 때로 교활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특히 뱀의 가장 큰 특징인 두 갈래로 갈라진 혀는 그의 이중적인 면모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태어난 날이 원숭이 날이라는 점입니다. 뱀과 원숭이의 만남은 사주에서 망신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망신살은 이름 그대로 일생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운명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이지만 그의 운명 속에는 이미 거대한 추락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망신은 관제, 즉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염원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구도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여 자신의 시대를 더 길게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 법안에 순순히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 자신의 공을 세운 뒤 그 기세를 몰아 대권으로 직행하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그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명분과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큰 수해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다른 정권이었다면
야당은 이를 결코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야망을 가졌다 한들 하늘의 뜻과